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분들이 긍정적인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은입니다. 오늘은 수채화 그림을 그릴 때면 가끔씩 나타나는 수채화 종이에 생기는 흰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채화 그림을 오랫동안 그려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거나 아직 수채화 종이에 흰점이 생기는 현상을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앞으로 이러한 수채화 종이에 흰점이 생기는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으니 이번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가끔씩 수채화 그림을 그릴 때면 이렇게 평소와는 다르게 과도하게 수채화 종이에 흰점이 생기거나 얼룩이 생겨 당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수채화 종이를 사용할 때 이러한 흰점과 얼룩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채화 종이에 흰점이 생기는 이러한 현상은 종이 불량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종이 불량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채화 종이는 수채화 종이를 만들 때 원료인 펄프나 코튼뿐만 아니라 젤라틴 성분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젤라틴 성분은 동양에서는 악교라고도 하며 악교를 종이에 바르는 것을 악교포수라고 말합니다. 반면 서양에서는 젤라틴이라고 하며 젤라틴을 종이에 바르는 것을 사이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악교, 즉 젤라틴은 이와 같이 반투명하고 누런색을 띠며 일반적으로 따뜻한 물에 녹여서 사용합니다. 물과 악교의 비율은 작품 의도에 따라 또는 작가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물 500ml당 악교 10g에서 10g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좀 더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악교 혹은 젤라틴 양을 많이 해서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젤라틴 성분을 즉 악교를 종이에 바르거나 종이를 만들 때 첨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물의 뼈나 가죽에서 추출한 악교는 오늘날처럼 접착제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접착제 대용으로 악교를 널리 사용하기도 하였답니다. 종이를 만들 때 종이의 주된 원료인 펄프나 코튼만으로 종이를 만들 경우 종이의 경고성이 떨어지고 물감을 종이에 칠했을 때 종이가 물감을 빨아들이는 흡수력이 매우 강하여 발색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종이를 만드는 제조사들은 악교, 즉 젤라틴 성분을 종이를 만들 때 첨가하거나 종이를 만든 후 공정으로 완성된 종이에 악교를 바르기도 하였습니다. 동양화 혹은 한국화 하시는 분들은 채색화를 그리기 전 직접 사이징 즉 악교 포수하지만 서양화에 속하는 수채화 하시는 분들은 사이징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동양화 종이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수묵화와 채색화를 선택해서 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묵화를 그릴 때는 악교 포수를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발색이 중요한 채색화를 그릴 때만 악교 포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서양화의 수채화에서는 처음부터 종이를 제작하는 목적이 채색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종이이기 때문에 종이 제조사에서는 일률적으로 사이징 처리된 종이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화에 속하는 수채화를 하시는 분들은 직접 종이에 사이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양화 수채화 하시는 분들은 사이징 혹은 악교 포수를 잘 모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인 흰점이 왜 생기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수채화 종이에 발생하는 흰점은 사이징 처리가 잘못된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젤라틴 성분이 종이 표면에 묻어 물감을 밀어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제가 이번 실험에 사용한 종이는 RC 중목입니다. 먼저 종이를 2등분하여 좌측 면에는 악교 즉 젤라틴을 바르지 않고 우측에만 발라보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측의 악교 혹은 젤라틴을 바른 곳을 다시 반으로 나눠 오른쪽 윗면 2번은 젤라틴을 바른 후 마른 상태 그대로 물감을 칠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 오른쪽 하단 3번은 젤라틴을 바른 후 마른 상태에서 다시 맑은 물을 칠하는 워시를 하고 물감을 칠하는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물감을 칠한 종이가 마른 후 좌측 면에 악효를 바르지 않은 곳을 살펴보면 정상적으로 표면에 물감이 고르게 발색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도하게 사이징 처리된 종이 표면을 살펴보면 종이에 물감이 얼룩졌을 뿐만 아니라 흰 점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징 처리한 후 다시 맑은 물을 바르고 물감을 바른 3번의 면도 2번의 면과 마찬가지로 종이 표면이 얼룩지고 흰 점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과도하게 사이징 처리된 젤라틴 성분이 종이 표면에 묻어있어 물감을 밀어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종이가 얼룩지거나 흰 점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이 사이징 처리가 잘못되어 발생하는 종이 불량 문제는 외국 작가들에게도 나타나며 외국 사이트에서도 종이의 사이징 표면 코팅 문제로 종이의 얼룩이나 흰색 반점으로 당혹해하는 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수채화 그림을 그릴 때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브랜드의 종이를 똑같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에 얼룩이나 흰 점이 생기는 등 발색이 잘 되지 않았던 이유는 사이징 처리가 잘못된 불량 종이 때문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이징 처리가 잘못된 불량 종이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불가능하며 종이를 직접 사용해보기 전까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종이에 흰 점이 생기는 이유는 사이징 처리 과정에서 불량이 나타난 것이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흰색 점이나 얼룩을 없애기 위해서 물감의 양을 많이 사용한다거나 물감을 칠하기 전 맑은 물을 붓이나 스펀지를 통해 칠하는 워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이 표면에 묻어있는 젤라틴을 단순히 워시로만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구매한 구매처에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종이를 교환이나 환불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종이에서 나타나는 흰 점이나 얼룩이 보편적인 종이 상태에 내외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판매처에서는 종이 뒷면을 사용해서 그런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때문에 소비자와 판매처 간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수채화 종이를 구매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과도하게 흰 점이 생기거나 얼룩이 생겨 도저히 이 종이로는 작품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느껴지는 종이라면 소비자는 판매처에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판매처는 소비자에게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어야 하며 다시 판매처는 종이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여 최종적으로 종이를 만드는 회사에서 종이의 사이징 불량률을 인지하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이에 흰 점이 생기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채널을 통하여 그림에 대한 많은 모름이 해소되길 바라며 그림이란 비록 정답이 없는 것일지라도 그림에는 전통은 있으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그림의 전통을 하나씩 배워나가시길 바라봅니다. 그림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림을 통한 자아실현의 욕구를 달성하여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껴보시길 바라며 그로 인해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을 성장하게 해주고 또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양질의 강의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